안녕하세요. SSK 월요 포럼에 발표를 하게 된 한림대학교 경영학과 황현석 교수입니다. 완성된 형태의 연구는 아니고 오늘은 지금 현재 대학원생들과 계획 중인 두 가지 연구 주제와 저 개인적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하고요. 두 가지 리서치 토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연구의 방향을 부연 설명을 드린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레퍼런스를 찾다가 떠오르는 새로운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참고했던 논문을 리스트업 해드린 걸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주제 선정에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SSK 사업에서 관련된 헬트, 그 다음에 크라이시스, 인펙션과 같은 이 세 가지 키워드가 다들 아시겠지만 중요한 주제인데, 최근에 메르스 사태 이후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많이들 언급되는데 이 두 가지 질병이 저희들 주제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주제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찾기 위해서 이미 공개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고요. 여기서 그 공개된 데이터라고 하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그 분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뉴스에 관련되어 있는 댓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미세먼지와 관련된 연구를 할 때 대학원생들과 함께 이 뉴스에 담겨 있는 관련 댓글들을 다 수집해서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 수집이 굉장히 방대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보니까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R이라고 하는 언어를 통해서 스크립트를 만들고요. 이 스크립트를 수행을 시켜서 미세먼지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 미세먼지와 관련된 뉴스 기사들을 모두 다 수집하고 거기에 관련된 댓글도 다 수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메르스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뉴스나 댓글도 충분히 쉽게 수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주제를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잘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국이 코로나에 대해서 대응했던 수많은 수단들, 정책적인 수단 혹은 IT와 관련된 수단, 그리고 의료와 관련된 수단, 이런 것들을 다른 나라에 소개하는, 그리고 어떤 것들이 이러한 것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서 한국이 선제적으로 그리고 성공적으로 방역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런 주제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걸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 메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기사의 차이점들을 살펴보는 논문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R로 작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제 뉴스와 관련된 기사의 주요 키워드들을 입력하고 수집하는 기간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네이버에서 뉴스와 거기에 달려있는 댓글들을 모두 수집하는 스크립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메르스와 관련된 뉴스와 댓글들은 수집을 마친 상태이고요. 당연히 메르스나 중동, 호흡기 증후군 이런 주요 키워드들을 포함시키는 뉴스를 수집하는 걸로 작성이 되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아직 그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롤링은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간은 아직 특정하진 않았지만 한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그 확산되는 추세가 좀 수그러들었을 때 정도까지 기간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저희가 뉴스 기사 자체에서 어떤 토픽을 주로 다루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써서 첫 번째는 분석을 해볼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댓글에 달려있는 대중들의 생각을 분석하기 위해서 역시 텍스트 마이닝 기법 중에 하나인 오피니언 마이닝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마이닝은 가장 심플하게는 해당 기사에 대한 부정적인 혹은 긍정적인 반응을 어느 정도나 보이는지를 살펴보는 기법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 부정 외에 좀 더 복잡한 형태의 감정을 분류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구의 수행 순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모두 프리프로세싱하는 전처리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고요. 그리고 분석 형태에 맞게끔 단순히 명사나 형용사 같은 단어를 이미 등록되어 있는 그리고 알려져 있는 형태의 모음으로 분석할 게 아니라 저희 분석 내용에 맞게끔 새로운 단어를 추가하거나 때로는 단어를 바꾸거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휘집을 리바이징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토픽 모델링을 이용할 때는 토픽 모델링으로 토픽을 찾아내는 과정, 그리고 메르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토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중들의 댓글에 숨겨져 있는 오피니언을 마이닝 할 때는 댓글에 나타난 극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연구 주제는 한국의 코로나 방역과 어떠한 성공 요인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구입니다. 이런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가진 이후에 인터넷에 관련된 레퍼런스를 좀 찾아봤는데요. 몇 개의 페이퍼들은 이미 자기네 나라, 한국이 아닌 자국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방역에 성공했다는 내용을 주제로 어떤 활동들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지를 요약해서 퍼블리시한 페이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도 뒤처질 수 없다, 한국도 다른 나라 못지않게 잘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차원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응에 대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이런 데이터를 찾아서 현재는 크롤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은 이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서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주요 통계량들을 찾고요. 또한 한국은 그거보다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다르게 어떻게 사망자나 확진자들을 통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그래프나 시각화적인 기법을 통해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다들 자주 보는 그래프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누적된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지 않고 어느 정도 플랫한 형태로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확진자 증가 추이에 비해서 한국이 시간대별로 시계열별로 어느 정도나 변화되는지를 보여주고요. 그 그래프 상단에 한국의 대응책들을 각각 나열해서 어떤 시기에 어떤 종류의 활동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수행되었는지를 정리해서 나타내는 이런 그래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의 대응책들을 단순히 나열할 게 아니라 몇 가지 카테고리로 분류해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와 차별된 활동들은 뭐가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봤는데, 대표적으로는 한국의 방역의 특징은 IT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많이 했다라는 점, 그런 점들이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개인 차원에서, 즉 개개인의 어떤 코로나를 막기 위한 활동과 이 집단적인 차원에서 혹은 정부적인 차원에서 어떤 활동들을 수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리해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의료적인 관점에서의 방역 등 활동들도 있지만 의료가 아닌 활동들도 많이 수행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정리해서 논문을 써보고자 합니다. 특히나 개인 차원에서는 마스크 앱 같은
이런 것들을 국민이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하고요. 확진자가 나온 지역들을 1일 전, 3일 전 확진자가 다녀간 곳들을 지도상에 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아니면 개인의 이동량들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사람들의 활동들이 얼마나 증가하고 소셜 인터랙션이 늘어나서 이 감염병이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들을 알아보는 활동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없는 여러가지 그 의료와 관련된 방어 수단들이 존재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드라이브스루나 웍스루, 그리고 선별진료소, 그 외에도 이 응급 사용을 승인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이 사전에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진단키트의 개발이나 진단키트의 사용에 획기적인 기간 단축이 있었다라고 많이들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경우와 다르게 한국은 락다운을 시행하지 않고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게 특별 입국 절차들을 만들어서 자가격리 앱들을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 안심밴드 같은 착용을 때에 따라서는 수행하고, 그리고 뭐 1일 몇 번씩 셀프 리포트를 하게 하고,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와 차별되는 활동들을 많이 수행했었죠. 그런 것들을 동시에 설명을 할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결과로 나타내고자 하는 이 그래프인데, 이건 이제 통계에서 많이 쓰는 마콥 체인이라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의 활동들을 좀 요약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동그라미로 나타낸 부분은 이 한국에서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위치에 속해 있는지를 분류한 거고요. 예를 들면 한국에 거주하는, 아직은 바이러스의 검사조차 안 받고 걸려있는지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P1에 위치하고, P2에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해외 유입자에 해당되는 속하는 사람들이고요. P3는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로 나타낸 그 사이의 화살표는 검사 혹은 국가적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져서 어떤 특정한 동그라미에서 다른 동그라미로 옮겨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화살표 위에다가 확률을 기재해서 어느 정도 확률로 사람들이 어떠한 분류에 속하게 되는지를 나타내 보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P1에서 P4로 가는 경우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고 확진으로 판명된 경우에 나타내고, 그리고 화살표 위에 그 확률을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런 감염병에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감염률이나 그리고 치명률, 그리고 재확진율, 이런 것들을 그래프상에 나타내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끔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앞서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린다 그랬는데, 두 가지 주제 외에 저희가 레퍼런스를 찾다 보니까 재미난 저널을 하나 발견했는데, 저는 처음 보는 저널입니다. 저널은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헬스 지오그래픽스라는 저널이고 SSCI에 등재되어 있는 저널입니다. 그 저널의 주요 타겟은 이 지리적인 이런 정보들을 이용해서 헬스나 헬스케어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드는, 그리고 그걸 소개하는 저널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들의 발생에 대한 빈도 등을 지리적으로 나타내는 내용을 요약해서 저널로 썼습니다. 논문으로 썼습니다. 크게 특별하게 어떤 테크니컬하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헬스케어와 관련된 분야에서 지리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잘 표현해서 나타내는 것으로 퍼블리시가 됐다고 봐지는데, 아마 시성 있는 논문이라서 이게 퍼블리시 된 것 같고요. 한국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시각화적인 기법을 동원하면 저희도 비슷한 논문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버전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제 개인적으로 한번 써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강의 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널 웹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그
슬라이드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콜퍼 페이퍼가 올라와 있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퍼블릭 헬스인데 특징이 지금 제가 언급한 이 저널 한 군데에서 받는 게 아니라 여러 저널들이 조인해서 한꺼번에 이 주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널의 포커스에 맞는 주제라면 여러 저널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서 투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가능한 저널의 논문의 주제가 많이 리스트업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봤습니다. 모바일 기술을 이용해서 퍼블릭 헬스에 대해서 개입하고 그리고 위험을 감소시키는 이러한 연구들에 대한 것들이 가능한 주제로 올라와 있는데 이 모바일 헬스라는 주제로 한국에서 수행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앱을 만들고 그 앱도 여러가지 종류로 만들고 모바일로 사람들에게 재난을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고 셀프 격리하는 앱을 통해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고 정부가 그 데이터를 모아서 다시 퍼블릭 헬스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런 한국의 일련의 과정들을 잘 이 디지털 퍼블릭 헬스에 맞게끔 정리해서 기여점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쓸 계획을 하고 있고요. 혹시나 이런 논문의 내용들을 보고 싶은 분은 마지막에 레퍼런스 리스트를 달았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앞에 슬라이드에 보이는 화면은 이 논문으로 게재되어 있는 내용의 캡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전 세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발생 초기에 지형과 관련해서 어떠한 감염자가 발생했는지 사망자가 발생했는지들을 여러가지 시각화적인 기법으로 정리해서 나타내고 그걸 엮어서 논문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제를 선정하면서 봤던 레퍼런스 리스트인데요. 여기는 뭐 베트남의 성공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이런 것들 주제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침방울이 튀겼을 때 이 앞에 놓여있는 책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는지 문손잡이에 발견되는지 뭐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떠한 행정적인 정책적인 활동들을 국가가 수행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참고했던 논문들을 정리해 놨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시면 되겠고 저에게 요청하시면 제가 아마 대부분의 내용들은 PDF로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내드리면 좀 더 쉽게 논문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려 포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연구를 계획하고 있는 제 간단한 생각과 그리고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할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